한 주 동안에 정말 파도가 휩쓸고 갔던 그런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겪으셨어요. 이 시장의 딱 중심에서 어떻게 또 기억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게 시장 투자의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집중 분석 시간을 통해서 특집으로 이 시간 마련했거든요. 한 주 지난 흐름 어떻게 냉정하게 봐야 되고 또 대응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고생하셨죠? 네, 아닙니다. 증권가 안에서도 네.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뒤숭숭했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양상은 알고 있었지만 네, 네. 그 흐름들이 2,400을 깰 정도의 파급력이었을까? 근데 이게 한국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본, 한국, 대만 딱 이 세 나라만 폭락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에는 뭐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줬었던 엔캐리 청산 자금들이 조금은 시장을 더 좀 과격하게 압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네. 잘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막판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나오면서 아 침체 기후 맞아 하고 다 안도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침체 국면은 벗어난 거예요? 이거 일단은 우려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침체 우려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 딱 이틀이었습니다. 네. 너무 셌죠. 너무 단기간에 네. 응집되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응집되면서 딱 이틀 만에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 침체를 야기했던 변수는 고용지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ISM 서비스 지수에서 고용이 괜찮다라는 그림들, 실업수당 청구 수가 좀 양호했고 그리고 뭐 향후 흐름들을 봐야 되긴 알겠지만 고용이 좀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게 진짜로 고용이 악화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과열됐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상화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7월 FMC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은 고용이 악화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어쩌면은 시장에서 좀 금리 인하를 좀 과격한 강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좀 연준을 좀 압박하는 흐름으로서의 수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빨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도 맞아요.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시를 좀 변동성을 좀 증폭시키는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화 아니고 정상화 단계라는 측면에서 진정됐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지표 발표와 함께 우리가 체크는 해 나갈 거잖아요. 아직 완전한 안도는 또 아니지 맞습니다.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CPI, 그러니까 디스인플레는 완전히 우리 안 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미국도 소비 꺾이는 거 아니야? 때문에 소매 판매도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잖아요. 다시 또 변동성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CPI랑 그리고 소매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니까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증시도 반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되돌아본다면 채권 금리가 더 과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또 시장은 좀 불안정해질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뭐냐면 7월 PPI는 6개월 만에 둔화, CPI도 정체되거나 소폭 둔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개선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쩌면 물가 안정 플러스 소비는 견고하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후퇴하는 가운데 채권 금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부분들은 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우호적인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텍사스에서의 허리케인 여파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혹한 굉장히 뜨거운 여름 이런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CPI와 소매 판매가 중심을 잡아주게 된다면 네. 아마 증시는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건 CPI 둔화, 네. 소매 판매 개선. 네.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둔화되거나 CPI도 상승하고 또 소비도 개선되고 이러면 또 이제 계속 헷갈리는 해석들이 나올 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가는 둔화되긴 했지만 네. 지금 경기 침체 공포가 워낙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그쵸. 물가는 둔화됐는데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아. 된다면 이봐라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전처럼 급격한 침체 공포를 사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굳이 따지자면 소비에 더 포커스를 네, 맞추고 맞습니다. 계시는 것으로 톤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다 발표된 이후 목요일장, 그러니까 주 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보니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 청산, 이거 영향력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이게 더 주요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경기 침체보다. 네. 그럼 이제 이쪽도 완전히 안도해도 되는 걸까요? 뭐 완전이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왜 중심에 서 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증시 조정이 지난 7월 말 8월 초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7월 11일부터 나스닥이 급락 반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밀려왔는데 그때마다 엔화 선물 거래량 급증, 엔화 청산 급증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예.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1일, 8월 5일까지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이 안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더 급격하게 전개되었고 이런 청산 물량들이 더 쏟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정체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영향력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확한 규모나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추정을 할 뿐이고요. 네. 뭐 여러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공포감이 컸던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그 사람은- 불분명한 실체에 네,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경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러프하게나마 추정을 해보면은 엔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게 한때 18,400계약이었습니다. 18만 4천 계약이었습니다. 18만 4천 계약. 와닿지가 않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뭐 수십억 달러가 되겠죠. 근데 이 규모가 지금 지난 주말 기점으로 네. 11,000계약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계약이 만으로. 11,000계약으로. 그러니까 17만 계약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특히 5주 동안 17만 계약이 줄었는데 지난 한 주에만 6만 계약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파장도 크긴 했지만 그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엔캐리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수급에 미치는 파급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과거 흐름대로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화 강세, 그로 인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은 덜어냈었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져 왔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9월 20일 BOJ 회의 전후로 해서 등락은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충격은 뭐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등락이 있다면 저는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작이 일어났는데 7월부터 일단 전조 증상은 있었던 네. 거고 주요했던 이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일단 엔화는 이제 앞으로 강세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맞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문제였었던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라는 네. 의견도 주셨어요. 코스피를요, 지금 대신증권 쪽에서 올해 2,500선, 3,100선을 봐주셨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2,300, 2,900. 네. 이게 밴드가 상하단이 다 이렇게 좀 진폭이 내려왔다는 거죠. 줄었어요. 네.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더라도 뭔가 축포를 쓰면서 상단을 더 강하게 올려붙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출발점이 좀 달라진 거죠. 저희는 4분기 강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레벨은 한 2,600선에서 3,100선, 저점 대비 한 500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레벨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연착륙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네. 경기 둔화폭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체크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2,500에서 3,100이라는 시나리오는 폐기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300, 2,900 연말까지 흐름들을 좀 가늠하는 게 맞고 향후 미국 경기 안정성이라든지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서 네. 다시금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3,100을 갈 수 있는 그림들은 올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레벨 다운해서 네. 코스피 상단을 2,900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레벨을 높이면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엔캐리 자금 나오면 더 사세요 라는 네. 이야기를 힌트 주셨거든요. 네. 고용지표라든지 경기지표만 체크하면서 그럼 사도 된다는 건데 어디를 보고 계세요? 어느 섹터를? 일단 뭐 무엇보다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리고 낙폭과대인 업종들을 보면요. 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이 좀 낙폭과대이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면서도 소외주,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일단은 4%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권금리 레벨 다운에 따른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2차전지와 인터넷입니다. 중심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로 좀 중심을 잡고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2차전지와 인터넷을 바라보신다면 뭐 아직까지는 상단을 2,900 이상으로 늘어놓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와 함께 어떻게 담아야 할지 포트폴리오 힌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반기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시려면 오늘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